2019년 12월 27일 오전 11시 10분경 112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저희 형이 죽어 있어요. 제가 너무 늦게 온 것 같은데 바닥에 이거 어서 와서 저희 형 좀 봐주세요. 신고자는 50대 중반의 남동생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전화를 했는데 형이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찾아갔다고 했는데요. 전날 밤 좀 이상한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꿈이요? 꿈? 무슨 꿈을 꿨길래? 꿈에서 형이 자신의 목을 졸랐다고 했습니다. 그 뭐야, 형이 꿈에서 동생 목을, 꿈에서 형이 내 자기 목을 졸랐다고? 현장은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아산의 한 임대 아파트 3층이었다고 하고요. 지구대랑 119 대원들이 먼저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뷔페 냄새가 코를 찔렀다고 합니다. 집은 방 한 칸에 작은 거실이 있는 구조였는데 화장실 앞에 시신이 옆으로 쓰러져 있었다고 했고요. 뷔페액이 이제 상당량 흘러나온 데다 그게 굳어서 지구대원들이 형사팀으로 다급히 연락을 넣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망한 지 꽤 오래된 현장이었습니다. 시신에는 흐른 게 혈흔인지 뷔페액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고요. 눈에 띄는 상흔도 찾기는 좀 어려운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게 피인지 부패액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요? 참. 그 정도면 언제 사망을 했는지도 알기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패하면서 그물망이라 그래가지고 시커멓게 변하면서 막 그물망처럼 막 생겨요. 그래서 상처가 어디 있는지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되는구나. 먼저 현장에 간 형사팀에서는 뭘 보신 겁니까?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사망자가 주로 거실에서 생활을 했는지 거실 바닥에 이부자리가 깔려 있었는데 그 위에 시커멓게 변한 혈흔 자국들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TV 서랍장도 열려 있었다고 했고요. 그 문제는 시신의 얼굴 위에 이불이 덮여 있었다고 하면서 저희 강력팀에 이제 연락이 왔었습니다. 피해자는 혼자 살고 계셨던 분인 건가요? 네, 혼자서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만 살았습니다. 한때는 가정이 있었지만 오래전에 이혼을 하셨고 또 자녀도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셨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하지마비로 장애가 있어서 밖에 나갈 때는 전동 휠체어를 타야 했고 또 집안에서는 지팡이 없이는 걸음을 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형이랑 마지막으로 본 건 언제였다고 하던가요? 추석 때 본 게 마지막이었다고 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자신을 대신해서 가족들이 반찬을 좀 가져다 줬고요. 사는 게 좀 빠듯해서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늦게 형을 찾아온 것 같다면서 굉장히 좀 자책을 하셨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늘 생활하던 거실도 아니고 화장실 앞이라니. 거실에서 생활을 하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혈흔이 있다고 보면 최초 공격을 거실에서 당하다가 불편한 몸으로 안타깝게도 화장실 쪽으로 막 기어서 이렇게 공격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거기서 최후의 공격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사망하신 분이 생활하던 거실 벽에서 희미한 비사는이 발견됐고요. 네. 현관문 쪽 신발장에 렌치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도 이제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렌치는 피해자 집에 있던 걸로 확인이 됐고요. 벽, 렌치, 이불에 묻어 있는 혈흔, 이 모두 피해자의 DNA와 일치해서 최초 공격은 거실 쪽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현장이 유일한 단서인데 범인의 지문이나 범인의 DNA는 나왔나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나 지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뭐
장갑을 꼈거나 자신의 흔적을 다 지웠겠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언제 사망했는지조차도 지금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서랍이 다 열려 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집에 없어진 건 없었나요? 이분이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이라 이게 뭐가 없어졌는지 정확히가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건 사망자의 휴대전화가 현장에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타살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유족의 동의를 받고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야, 휴대전화는 왜 가져간 거지? 기초생활이시면 이게 뭐 넉넉하게 생활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돈을 내렸다고 보기에도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이불로 얼굴을 덮어 놓았다는 거는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여지고요. 부검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얼굴과 머리에 둔기로 맞은 상흔이 9군데나 발견됐고 아래 턱뼈도 이제 골절된 상태였습니다. 시신의 부패가 심해서 사인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경부압박 질식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요. 사망한 지는 한 달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아, 사망한 지 한 달 됐다고요? 한 달? 머리에 9번의 공격을 가한 흔적도 나왔는데 목을 조른 거까지 나왔다는 말이에요. 아, 그래서 동생분이 그런 꿈을 꾼 건가 보다. 그렇지. 그럴 수 있겠네. 일단은 근데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났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한 달이면 벌써 도주했을 수도 있고 해외로 도피했을 수도 있고 범인을 어떻게 잡죠? 이 형사님들은요, 사라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아주 결정적인 답을 찾아냅니다. 사망한 지 약 한 달. 그런데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12월에도 계속 울렸습니다. 신고 접수가 12월 27일. 근데 12월 5일에 김정희, 장민수, 14일에 박동현, 22일에 최영우. 근데 신고가 들어온 게 27일이면, 5일 전에도 통화를 했네? 김정희는 피해자의 전처로 확인이 됐고요. 장민수, 박동현, 최용우는 피해자가 생전에도 자주 연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피해자의 지인이요? 범인이 피해자의 전화로 피해자의 지인들과 통화를 하고 있다?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상황이?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 목소리를 변조하거나 목소리가 정말 비슷하지 않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형 전화기로 형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형인 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야, 그거는 쉽지 않은데 말이 안 되는데. 아, 근데 전화기는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이었던 거잖아. 저희가 부검 결과와 통화 내역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 상황이라 그 피해자의 전화기는 이미 꺼져 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이제 기지국 위치가 피해자의 집 인근으로 잡히더라고요. 주변을 이제 샅샅이 뒤져봤는데 전화기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왜 저 피해자 지인들은 신고를 안 했지? 통화를 제대로 했을 리가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일단 통화 내용을 보니까 이 중에는 분명히 지금 피해자 통화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가능성이 높은 거는 사망 추정일과 가장 근접한 전처인 김정희와 지인 장민수예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은 박동현이랑 최영호는 뭐야? 통신사에서 보내준 피해자의 통신 내역에도 12월 5일 전처 장민수의 기록에는 통화 시간이 나와 있었는데 나머지 두 사람의 기록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확인했는데요. 둘 모두 피해자 친구라고 했고요. 전화를 걸긴 했는데 받질 않아서 안 그래도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혹시 무슨 일이 있냐? 저희한테 이제 되물었습니다. 통화를 한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는데 신호만 간 게 통화 내역에 잡힌 거를 지금 나온 거구나. 맞습니다. 저희가 10월과 11월 통화 내역을 살펴봤는데 한 달에 약 50통 정도로 통화량이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을 기점으로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상한 게 그럼 범인이 전화기를 왜 가지고 갔으며 왜 켜놨지 전화기를? 그런데요. 피해자가 어쩌면은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주변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확인됩니다. 12월 6일 날 장민수 씨가 보낸 거네 피해자분한테. 형님 연락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누가 집 문을 두들겨? 수수료 때문에 카뱅크로 돈 보냈어.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뽑아서 갖다 줘. 잘 지내고 있지? 내가 요즘 바빠서 연락 잘 못할 수도 있어. 나중에 연락할게. 뭐지? 이거 장미수면 5일에 피해자랑 통화하고 연락이 안 됐나 본데? 그러면은 피해자분이 지금 누가 집 문을 두드려서 집 밖으로 못 나간다는 상황인 건가? 몸도 불편하니 돈을 뽑아서 가져다 달라고 한 건가? 야, 이거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보면 10일까지도 아내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연락 잘 못할 수도 있고 나중에 연락을 하겠다. 그 일단 지금 가장 의문스러운 게 이 문자들이 정말 피해자가 보낸 게 맞는지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뭔 이유가 있으니까 가져갔겠지. 혹시 전처는 만나보셨나요? 예, 만나봤습니다. 전 남편에게서 5일날 새벽 2시쯤 전화가 왔었다고 했고요.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묻고 전화를 끊었다고 했는데 평소에도 가끔 그런 통화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문자를 보고도 이상하다는 생각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야, 그러면 12월 5일 새벽까지는 피해자가 확실히 살아있었네요. 어쩌면 저 10일 날 문자 때문에 전처는 전혀 의심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먼저 연락이 이렇게 왔으니까. 그럼 저게 범인이 보낸 문자일 수도 있겠네. 일단 9일날 피해자 집에 찾아온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는 거잖아. 누가 집 문 두들기나 하니까. 그리고 다음 날 전처가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범인이 불안함에 문자를 저렇게 보낸 거고. 그렇지. 저 장민수란 사람이 뭔가를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뭐래요? 근데 다급히 돈까지 대신 찾아달라고 했던 피해자에게 왜 전화도 문자 메시지도 답하지 않았을까요? 형사님들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 뭔가 되게 꼬이는 느낌인데. 보통 갑자기 저렇게 얘기하면 괜찮아요? 지금 문 두들긴 사람 누구예요? 이렇게 뭔가 전화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놀라서 당장에도 전화를 했을 것 같은데. 네. 아무것도 없었네. 저희가 이제 피해자 통화 내역에 뜬 통화 상대의 인적 사항을 모두 확인했는데 장민수의 나이가 20살이었고요. 그 피해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떼보니까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피해자가 50대 후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장민수가 20살이라고요? 30살 넘게 나이가 차이 나는데. 그 대화 내용이 좀 그렇다, 그죠? 그쵸? 자주 연락을 했다. 근데 자녀도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둘이 무슨 관계지? 일단 금융거래 내용이 수상하다. 그런 말도 했으니까. 피해자가 이체를 한 게 맞기는 맞았나요? 이체가 돼 있긴 했는데요. 피해자 계좌가 3개가 있었는데 두 군데에서 한 계좌로 옮기고 그걸 다시 이제 장민수에게 이체를 했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체한 금액이 93만 원이었고 날짜가 20일이었습니다. 20일? 9일에 돈 보냈다고 했는데 11일이나 지나서 이체를 했다?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지 거의 일주일 전이잖아요. 아니, 100만 원도 아니고 93만 원은 뭐야? 그것보다 이제 더 의심스러운 건 한 번 더 이체가 됐던 건데요. 신고 하루 전이죠. 26일에도 한 번 더 돈이 이체됐습니다.
그렇게 총 113만 원이 장민수 계좌로 들어갔고요. 그러면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여기저기서 한 군데로 옮겼다가 그거를 장민수 본인 통장, 자기 통장으로 이체를 다 했다? 그럼 피해자 계좌 비밀번호까지 알았다는 거잖아. 그렇지, 이체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공격이 보면 렌치로 머리를 9회 공격을 하고 최종 사망은 경부압박 질식사잖아요. 이 두 가지가 나타난 이유가 결국은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일어난 공격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2월 이전에 문자 메시지도 이제 모두 확인을 했는데 맞춤법을 간혹 틀리는 경우는 있어도 그 느낌표나 물음표를 이렇게 붙여 쓰지는 않았더라고요. 12월에 보낸 문자 메시지는 모두 피해자가 했던 게 아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던 거죠. 살아있는 척 무슨 일이 생긴 척 유장한 거네. 그게 자작극인 거죠. 근데 왜 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 그러니까 서로 자주 연락도 한 사이면서 왜 저렇게 잔인하게. 형사님들은요, 장민수를 용의선상에 올리기 전부터 몇 날 며칠 밤을 새가면서 이미 확인한 게 있었습니다. CCTV. 이게 뭐야? 좀 어려 보이지 않아요? 저 영상에 저 모자 쓴 저 남성이 범인이 맞긴 합니까? 네. 12월 5일 10시 30분경에 아파트로 이제 들어갔다가 2시간 후에 아파트를 빠져나왔는데요. 아파트를 들어올 때 벽 쪽에 이제 몸을 잔뜩 붙이고 계단으로 올라갔고요.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인상착의로 아파트 인근 CCTV를 모두 확보했는데 저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 5단에 뭘 넣었는지 이 배가 불룩했는데 이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그 두 손으로 이제 받치고 가고 있었어요. 벽에 몸을 잔뜩 붙이고 들어와. 아파트 CCTV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했나? 그치. 그러니까 뭔가 이게 피하려고. 근데 저기 모름치고 하길래 손이 저렇게 어색하게 저렇게 간 걸까? 하여튼간에 지금도 모자로 좀 얼굴을 가려서 잘 안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장민수가 맞긴 맞습니까? 5일 통화 내역에 전처랑 장민수가 있었잖아요. 장민수가 피해자한테 전화를 걸었던 거였는데 그게 10시 25분이었거든요. 그리고 5분 후 아파트 CCTV에 찍혔던 겁니다. 저희가 운전면허증 사진을 이미 본 상태라 저희 팀 모두 장민수의 얼굴을 알고 있었는데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야, 5분 전에 전화를 했어? 그러니까 피해자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뭐 확인을 하거나 뭐 위치를 알거나 뭐 어쨌든 알아야 되니까. 2시간이면은 범행 후에 한참 집을 뒤지고 치웠을 수 있는 시간이네. 근데 이제 정말 황당한 건 이 사건 신고 들어오기 8일 전이죠. 19일 날 저희 아산 경찰서에 장민수가 조사를 받으러 왔더라고요. 이미 왔었다고요? 뭐야, 신고가 들어가기도 전에? 사기 혐의로 들어온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고객들한테 연락처랑 사진 새 전화번호로 옮겨준다고 하면서 몰래 상품권으로 결제를 해서 걸렸던 겁니다. 간독하다. 간독고. 20살의 사이까지. 근데 조사 받으러 온 날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5일날 입고 있던 옷에서 외투에 달려있는 털모자만 빼고 바지에 야구모자까지 똑같은 걸 입고 이제 저희 서에 당당하게 왔다 한 겁니다. 아유, 그럼 알지. 안 걸릴 거라 생각했냐? 이 범인 입장에서는 살짝 떠보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그대로 입고 와가지고 사기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지금 다른 살인 사건의 용의자인지 아닌지 아마 확인을 해봤을 것 같고 그 이후로는 되게 당당해졌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 바로 잡으러 가셨죠? 예, 집 앞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바로 체포를 했습니다.
근데 완전 좀 어이없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왜 저를, 왜 저한테, 왜 그러세요? 뭐 이제 계속 이제 그런 말만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 애초에 뻔뻔한 놈이구나 그냥. 아니 반대로 형사님들이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랬냐? 왜 그러냐고 했는데 본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정말 똘똘이 아니라 똘똘똘 말아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말아버려야 되겠다. 서해 도착하니까 싸우긴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가 그날 자기한테 집 청소 좀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예전에 피해자가 300만 원을 빌려가 놓고 한 반 정도를 찔끔찔끔 갚아서 돈 때문에 좀 다툰 거다. 딱 거기까지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아 이것도 안 믿겨. 무슨 피해자가 돈을 빌려서 그것 때문에 이걸 믿으라고? 싸우긴 했는데 죽이진 않았다. 슬슬 이제 조금씩 발이 넘어오긴 하는데. 말이 안 되지. 그래놓고서 이제 가짜로 문자를 보내고. 네네. 그래. 저는 이제 그 얘기 이제 듣자마자 아 이제 됐다. 한 50% 정도는 해결됐구나 싶었어요. 이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장민수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맡겼고요. 다음 날 2차 진술 때 조사실에 넣어두고 일부러 안 들어갔습니다. 생각하는 시간 좀 가지라고. 그리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죠. 넌 어차피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야, 이거 엄청 불안했겠는데? 지금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사님이 시간을 준 거지. 생각이 많아지고 불편하게. 그 와중에도 머리를 굴릴 것 같아요. 빠져나갈 생각, 어떻게 거짓말해서 내가 이 모면해볼까. 근데 이 거짓말이 언제까지 감춰지겠습니까? 포렌식 결과 아주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범행 전날인 12월 4일에는요. 계좌 거래 내역 삭제, 자살, 고독사, 시체 썩는 냄새를 검색한 게 나왔고요. 범행 당일에는 기절놀이, 범행 다음 날에는 살인죄 처벌, CCTV 저장 기간,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검색합니다. 애초에 살인할 계획이었네. 계획이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피해자분이 혼자 사니까 몸도 불편하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뭔가 고독사처럼 보이게 하려고 본인이 또 준비를 했나 보네요.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도 아니고, 아, 이래 뭐. 참, 이래놓고 또 거짓말하면, 아, 진짜. 스스로 좀 자백은 하던가요? 이제 전 웃으면서 들어갔죠. 이제 조사 받자. 어떡할래? 그러니까 이제 형사님 담배 한 대 피고 조사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이거 참. 나옵니다. 근데 이제 뭐 끝났죠 뭐. 끝났지. 저도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또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피해자가 돈을 안 갖고 엄마 욕을 해서 손으로 때리고 축구하듯이 발로 찼다. 그래서 제가 렌치에서 피해자 혈흔이 나왔는데 그럼 피해자가 렌치로 자기 머리 때렸다는 거냐. 그제야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밥상 위에 렌치가 있길래 집어들어서 내리쳤다. 근데 얼마나 내리친 건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밥상에 렌치가 왜 왜 있냐고. 있냐고. 아, 맨날 밥상 위에 있죠. 그 밥상에 망치도 있고, 컵도 있어, 칼도 있고 다 있어야 되겠다. 정말 끝까지. 아, 이게 지금 또 자기를 도발했다고 주장하는 거고, 피해자가. 그리고 마침 그냥 거기에 렌치가 있어서 그냥 그런 그렇지. 거고. 야, 이 몸이 불편한 피해자는 반항 한 번 못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대체 피해자랑 어떤 관계이길래. 장 씨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손님이었다고 했습니다. 친절하게 했더니 고맙다며 이제 연락처를 알려줬고 종종 같이 밥도 먹고 형등산하며 지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게 30살 차이면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동생 같고 자식 같고 자식이. 자기도 어렵고 몸도 불편한데 열심히 사는 모습에 아마 밥도 사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외롭고. 피해자분이. 야, 근데 대리점 고객들한테 사기쳤던 놈이 그게 진심이었겠냐고. 맞습니다.
피해자 휴대전화로도 평소 상품권을 사거나 소액 결제를 했더라고요. 그 피해자가 빌려갔다던 돈은 통장 거래 내역으로 확인이 안 돼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현금으로 빌려줬다. 이제 근거 없는 얘기를 했고요. 살인한 후에 옷 속에 감춘 게 피해자의 태블릿 PC였더라고요.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고 그 태블릿 PC에 깔아둔 어플로 피해자 통장에서 돈을 빼낸 거였습니다. 야, 그게 태블릿 PC였어? 불편하게 이렇게 가리고 간 게. 걸음새가 좀 어정쩡했잖아. 내가 볼 때는 계좌 비밀번호 알아내려고 교수님 말한 것처럼 렌치로 머리를 9번을 내리친 건데 참하게 뭐 참하게. 그렇게 공격을 해놓고 뭐 싸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살인은 아니다. 죽은 줄 몰랐다. 자기가 몇 번 때렸더니 손에 피가 묻어서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왔는데 형이 화장실 앞에 내 발목을 잡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피해자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냐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털어놨는데 죽인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인 게 맞는 것 같다? 끝까지 저러네. 아, 말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아, 화가 나 죽겠어. 그러니까 지가 한 짓이 정말 나쁜 짓인지 알긴 알았나 보네. 그렇죠. 끝까지 네, 맞아요. 저러는 거 보니까 아유. 죄값은요? 30년 받았습니다. 황당한 거는요, 이 재판 중에 형사님이 진술을 강요해서 자신의 기억과는 다르게 얘기했다는 말을 했고요. 피해자가 돈을 빌린 게 맞다면서 영상까지 제출했는데 피해자가 돈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미리 찍어두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 또 형량이 문제겠구나 했는데 형량이 문제가 아니네 이게.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영상을 찍어뒀다고? 그리고 뭐 형사님이 강요를 해? 이런 말 듣자 형사님들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이런 법정에 또 불려나간다고요. 네. 아, 그럼 선생님도 재판장에 불려가신 건 아니죠? 정말 저게 인정이 됐다면 저를 법원으로 불렀어야 되는데 안 부르더라고요. 인정이 안 돼. 안 되는 거. 그 재판에서도 피고인이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았던 거죠. 네. 저 말 때문에 괘씸죄가 추가됐을 듯해. 그렇죠. 헛소리도 정도껏 해야지. 지금 내가 볼 때 사실이 하나도 없어. 저는 근데 이 피해자분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걸으실 수 있는 분이었으면은 이렇게까지 계획을 했을까? 안 했지. 그렇죠. 계획 안 위험 했어. 감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정말 비겁한 거거든요. 비겁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즐겨봐 이 채널.